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고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가 오찬을 했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송원석, 그리고 대통령실에는 강훈식, 우상호 정무수석 이렇게 참가를 해서 뭐 국수를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가기 전에 7가지 사안에 7가지인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마 뭐 특별한 어떤 결론보다는 서로 어떤 상견례와 좀 여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회동,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먼저 제안해서 성사가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아마 보수 언론에서도 평가를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 기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저 효과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기준 연도가 있고 비교 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경제 성장률을 얘기했을 때 요 올해의 실질 GDP가 작년 대비 늘었는지 줄었는지, 네. 작년 대비 늘었으면은 플러스 성장이 되고, 네네. 작년 대비 줄었으면 이게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너스였으면요, 올해는 웬만큼만 해도 광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만 해도. 그렇지. 기본만 해도 광이 확 나는 거 플러스 돼갖고. 근데 작년에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다면 올해 상당히 잘해도 이게 전 빚이 안 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비교가 대상이 누구예요? 전임 정권 아닙니까? 네네. 근데 윤석열 정권 때는 이재명 그 야당 대표랑 그 회동을 하는데 정확히 2년이 걸렸나요? 네, 그러니까 720일 정도. 네. 그러니까 거의 2년 정도 예, 걸렸죠. 2년 정도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6월 4일 날 취임했는데 6월 22일, 18일 만에 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합의된 내용 없어도 그냥 저건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먹는 거예요. 네. 윤석열 기조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안타깝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사실은 지난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참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뭐 이렇게 뒤늦게 드립니다만은 당시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많은 그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이재명이 범법자지만 그래도 이 공식적으로 뽑힌 야당의 대표다. 그러면 대통령이 정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야당 대표하고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이 그 무슨 범법자고 내가 왜 만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이제 그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하고만 만나겠다. 그걸 고집하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아니 자기 대표가 있는데 패싱하고 자기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였고 더군다나 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당내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참모들이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좀 만나봐라.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은 그거 왜 만나? 그냥 이런지아예 그냥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 장소가요. 한남동 그 이제 들어가면 1층에 있는 그 장소인데 저기는 야당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야당 의원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가본 적이고 저기는 주로 친윤들이 많이 간 장소입니다. 친윤들이 매일 저기 가서 부어라 마셔라 했던 그 장소예요. 아주 친윤들은 지긋지긋하게 저 장소에 가서 폭탄주 마시고 즐겼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장소를 설정했던 의미도 보면 그래? 윤 전 대통령 당신은 친윤들하고 마셨지 나는 야당하고 마실 거야. 먹을 거야. 그때 또 이재명 대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용산에 갈 때는 밥도 안 줬잖아요. 그냥 차담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오찬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점에서 아까 이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기본 빵만 해도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다만 그런 기저 효과가 아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가 1년입니다. 음. 올해 하반기는 아마 3대 특검 전국으로 시간을 다 보낼 거고 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만으로 1년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기저 효과를 누리겠지만 오늘은 뭐 첫 만남이니까 설령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언론이 그런 대로 넘어가 줄 겁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는 이벤트성 만남을 반복한다면은 그 야당 대표는 가서는 안 되겠죠. 분명한 의제를 설정하고 만나야지 의제 없이 사실은 반대 당사자들끼리 만나는 거는요. 그래 당신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는 보겠다. 그런데 내가 들어줄 생각은 별로 없다.
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선출된 야당 대표가 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 사전에 의제 조율하고 만나야 될 겁니다. 오늘도 뭐 앞으로 그 헌법 84조 문제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문제,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 또 법사위원장 돌려받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다 듣기만 하고 좋은 말 하고 끝났잖아요. 앞으로 이런 회동이 반복되는 양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참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이회창 총재를 7번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해서 8번을 영수회담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성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때 중요한 성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아, 그럼요. 의료법이나 뭐 이런 네. 거 등등 이제 의약 분업 네. 이런 문제들을 통과시킨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못한데 문제는 저렇다 하더라도 야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뭔가 주장을 하고 네. 뭔가 국민들에게 어떤 이 대안을 제시하고 뭐 이런 면에서는 저는 저런 장소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그럼요.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의석수로 봤을 때 좀 뭐 의석수로 봤을 때 차이가 한참 나니까 뭐 저런 것도 뭐 이렇게 서두를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좀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사실 좀 야당도 답답해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역대 정권을 보면 YSDJ가 그래도 의회주의에 제일 투철했던 그렇죠. 역대 대통령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야 대화가 YSDJ 정권 때 그래도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네. 일어났고.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저 범법자를 내가 어떻게 만나냐. 그러니까 사법의 문제를 정치의 세계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죠. 그게 그럼 사법의 정치화예요. 예, 정치의 사법화. 이게 다 이제 악순환의 되풀이되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뭐 지금 이 얘기하면 또 신조 너는 뭐 이재명 변호해 주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란 특검에 있으면서 국민의힘이 뭐 저 홍준표 전 시장 얘기를 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당의 대표들을 불러서 먼저 만나자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은 사법이고 정치는 정치여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우리가 결별해야 될 그것은 윤건희하고 요새 어저께 뭐 중앙일보 봤더니 이제 친년들이 전화도 안 찾아가면서? 한다면서요. 네. 찾아가기는커녕 전화도 안 하는데 전화 연락 두절이 아니고 그 윤건희가 남겨놓은 그 노선하고 완전히 결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정치를 복원을 해야죠. 정치는 정치고 사법은 사법입니다. 네. 사법 문제를 정치로 연결시켜갖고 범법자만 어떻게 만나냐면 똑같은 논리를 하면 이재명은 니들 위헌정당이 돼갖고 해산될 수도 있는데 니들하고 내가 왜 만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조금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좀 복원했다 하는 점은 우리가 뼈 아프지만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속에서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야당이 어떤 이렇게 소수이고 할 때는 유능함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이 청문회 시즌 들어가는데 저는 이 주진우 의원 굉장히 지금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주진우 의원의 역할이 보면 결국은 이 청문회 전국에서 문제점들을 굉장히 하나둘씩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연일 전작권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약 중에서 이 전작권 문제가 지금 이게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슈화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정말 이게 뭔가 어떤 전문 분야에 걸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당은요, 정부 부처도 있고 막강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정보도 많고, 그러면 정책을 밀어붙이면 전 국민 뭐 돈 나눠준 거 이런 거라든지 이거 막 밀어붙이면 야당 쪽에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뭐 포퓰리즘 요 말만 하면 국민들은 식상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따박따박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을 해주면 그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은 뭐 솔직히 뭐 좀 별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정말 한 몇 사람만 있어도 똘똘 뭉친 똑똑한 몇 사람만 있어도 저는 전국 주도권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일당백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우, 그야말로 대단합니다. 독보적이죠. 그것은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연일 개인 신상을 털고 네. 뭐 아버지까지 털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또 예금이 얼마더라 네. 이러면서 증여세 다 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신상 털기식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역대 헌정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을 하는데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역으로 인사청문위원 너 한번 검증해보자.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여당은 18번의 인사청문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사상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독보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메시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이 조금 더 세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소비 쿠폰 나눠주는 것 네. 사실은 내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네. 돈줄을 죄자고 하면은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네. 그래서 적극 재정과 확장 재정의 필요성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대출을 탕감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7년 이상 연체했고 5천만 원 이하를 연체하신 분들 대출 탕감해 준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이미 접었습니다. 아, 7년이나 연체가 됐으면 대부분 신용 불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장사가 안 돼서 적자는 쌓이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폐업을 하면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때 대출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하니까 이자는 내면서 연명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 구간에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냐? 이걸 파고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책에 보면 예를 들면 뭐 폐업 지원 600만 원 해준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 네. 평균 폐업 비용이 1,558만 원이래요. 평균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더 많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죠. 폐업하면 그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상 회복을 해야 되고 뭐 되잖아요, 밀린 그죠? 관리비 이런 거 다 내야 되고.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 폐업 기간이 11.9개월이래요. 돈이 없으면 폐업도 당장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600만 원을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소비 쿠폰 나눠줘봤자 밀레의 소비 계획했던 것을 몇 달 당겨서 하고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시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다는 KDI의 연구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재정 승수가 낮기 때문에 차라리 정부 소비나 정부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선은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텔 경제학 사기극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지금 중도의 마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뭐 돈을 예를 들어서 뿌린다 그러면 이게 그 심리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그게 내가 뭐 국가 재정이 어떻고 이런 생각까지 사실은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이제 제어해주는 부분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좀 더 정밀하게 사실은 이 반박 논리와 어떤 대책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요즘 참 황당한 게 보면 요즘 말이죠. 이 탄핵 반대를 외쳤던 한남동 가서 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개혁이요, 개혁. 그러니까요. 요즘요, 뭐 TV에 나오고 뭐 세미나 하면 저 한남동 가서 탄핵 반대하고 계엄 찬성하고 했던 분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개혁이에요. 네. 아니, 진짜 황당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개혁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나경원 의원도 무슨 강적들 나와서 개혁을 이야기를 하던데 진짜 이 유능함을 보이는 이런 문제에 좀 집중해서 자기 전문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요, 그 개혁이라는 게요, 굉장히 고 한자, 그 개혁의 개자, 고칠 개자하고 가죽 혁자 아니에요. 네네. 껍질을 껍질을 벗긴다는 벗기는 거죠. 예, 이 껍질을 벗긴다는 얘기예요.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네. 근데 저 친년들은요, 개혁하자고 하면서 분열은 하지 말자고 그래요.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난 책임 없어. 그렇죠. 나한테 책임 묻지 마. 모두의 책임이다 하는 게 자신의 책임 회피 그 문구로 쓰이고 있어요. 그 껍질은 그냥 손톱도 하나 안 깎으려고 해요. 그 무슨 개혁이에요. 예. 지나가는 개가 웃죠.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오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뭐 송원석 원내대표 가서 이제 했지만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야당이 저 대통령이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야당을 대접하는가는 야당이 무서워져야 됩니다.
야당이 무섭지 않고 야당이 그냥 지리멸렬하고 하면 밥 먹자는 소리도 안 해요. 뭔가 아쉬워야 밥을 먹자 그러잖아요. 뭔가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고 협조를 받을 게 있어야지만이 대통령도 좀 만나자 그러고 협상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사전에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야당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게요. 결국 지금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밀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여론의 힘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여론이 그만큼 야당의 주장과 비판에 호응해 줄 때 여당과 정부가 봤을 땐 야당이 무서운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협상력, 교섭력이 생기는 건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야당의 말이 안 무섭잖아요. 안 무섭죠. 누가 봐도. 왜 안 무섭냐면 맞는 말을 해도 안 무서워요. 현재 상황은. 왜냐하면 무슨 얘기만 하면은 밖에서 그럽니다. 너네는 계엄했잖아. 네. 뭐 속칭 뭐 내란 동조당 운운하면서 다 그걸로 딱지를 붙이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반 국민들께 말빨이 강하게 먹히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타개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앞서 그런데 저희가 개혁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한자 뜻은 풀이를 해주셨고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잖아요. 리폼인데 우리 당은 폼을 바꾸지 않아요. 폼 그 형식이나 틀도 바꾸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콩글리시로 말하는 겉으로 보이는 폼 있죠. 네. 그것조차도 바꾸지 않잖아요. 전부 스크럼 짜고 단일 대우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셔야 될 분들 아무도 안 물러납니다. 그렇죠. 불출마 선언하거나 백의종 군선언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뭐 릴레이로 반성하고 사과하자고 하더니 한 3분 하고 그 뒤로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자, 오늘 일단 이 김민석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의 어떤 세명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마 이제 회담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뒷이야기들은 조금씩 이제 흘러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